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작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편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화자의 감정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인데요. 눈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화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 또는 화자의 사랑의 정서를 강조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점, 본문의 어느 부분이 그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인지 반드시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정서가 사랑의 정서와 동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들에서는 기다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화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과 반대로 이 즐거운 편지의 경우에는 화자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곧 사랑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어가 가지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고요. 사랑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점에서 통념과 다르다 또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차분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까지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사랑의 정서라고 정리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 또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같대요. 자, 해가 지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쵸? 자연 현상에 빗대었는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주목할 만합니다. 자,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늘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내가 그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영원한 일이에요. 결국 이 내용은 결코 사소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화자도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사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현재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상의 특징,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죠,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내가 그대를 생각함은 결국 사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요 부분이 바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느냐?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들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대요. 자,
바로 앞에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 사소함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사랑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랑은 오랫동안 전해왔답니다. 그쵸? 결국 이 사랑은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된다라는 게 정리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자, 자연현상이 빗대서 나가 당신을,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일상적이고 계속되는 일이다. 그치만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 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화자의 사랑은 오랫동안 전해온다라고 하는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되었네요. 당연히 이건 강조의 효과를 가져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네요. 정서 직접 제시했어요. 자,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화자가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나의 사랑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작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상황은 화자의 사랑을 승화시킨 거예요. 승화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바꾸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는 걸 승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화자의 상황 또는 정서는 화자의 사랑과 동일한 거죠. 당연히 이 정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자,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자, 저 눈처럼 이라고 문장을 덧붙이면 조금 더 해석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는 저 눈처럼 반드시 그칠 것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슨 내용이냐? 나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래요. 끝날 수는 있지만 그때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나의 자세는 어떠할 것이냐? 마지막 문장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자,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눈이 그칩니다. 봄이 되고요. 꽃이 피어나고요. 봄이 된 거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고요. 또 눈이 퍼붓는다. 겨울이 됐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은 계절의 순환이에요. 그렇죠? 이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계절의 순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을 수 없죠. 자, 이 계절의 순환을 갑자기 왜 이야기했을까라는 걸 정리해보면, 자, 바로 앞에 문장과 연결하시면 돼요. 자, 내 사랑이 언젠간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나의 자세가 어떠할 것이냐? 바로 이 계절의 순환처럼 나의 사랑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변함없는 또는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역시나 자연 현상에 빗댄 표현을 사용한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화자의 사랑의 태도, 사랑의 자세,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반어적인 표현, 반복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도 역시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요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 말고 두 번째로 요거를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에서의 해석에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그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 이것도 역시나 내 사랑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연결은 영원한 사랑으로 되겠죠. 결국 화자의 태도나 화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표현상의 특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살짝 해석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는 거 점검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